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건네준 것은 백화점 쇼핑백 안에 담긴 연한 베이지색 명품 핸드백이었다. 작년 봄 시누이가 결혼 발표를 하던 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그 가방을 꺼내며 눈가를 붉혔다. 우리 정아 시집 가는데 엄마가 못해준 게 많아. 이거 들고 행복하게 살아라. 시누이가 엄마 목에 매달려 울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저는 이지연입니다. 올해 40살. 결혼한 지 12해가 됐습니다. 세무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맞벌이를 하지만 시댁과 관련된 일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 시아버지 건강검진 예약, 시어머니 보험료 납부, 친척 경조사 연락, 집안 대소사 전부, 그리고 이번엔 시누이 결혼식 준비까지. 시누이가 예비 신랑을 데려온 날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 앉혔습니다. 지연아, 정아 결혼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어? 정아가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게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제 손을 한번 잡았습니다. 역시 우리 지연이가 믿음직해. 시누이 얼굴에도 안도의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회사 점심시간마다 웨딩 플래너 상담 전화를 했고, 퇴근 후엔 웨딩홀 2군데를 직접 발품 팔아 방문했습니다. 케이터링 업체 3곳에서 견적을 받고, 꽃장식 업체와 미팅을 잡고 사진 촬영 패키지를 비교했습니다. 시누이는 가끔 카카오톡으로 언니 이 드레스 어때? 하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매번 꼼꼼하게 답장을 달았습니다. 웨딩홀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함께 반지를 고르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저는 혼자 웨딩홀 미팅룸에 앉아 계약금을 시댁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는 동안 저는 청첩장 디자인 확정, 사회자 섭외, 피로연 메뉴 최종 조율, 드레스 가봉 일정 조율, 신혼여행 출발 시간에 맞춘 리무진 예약까지 처리했습니다. 모든 업체 담당자들은 제 번호를 저장해 두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당연하게 여겼고 시누이는 그냥 고마워, 언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무렵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제목이 가족사진 촬영 인원 확인이었습니다. 처음엔 저한테 보낸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신랑 측 가족, 신부 측 가족 각각 촬영 인원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부 측 명단에는 어머님, 아버님, 오빠, 올케 그뿐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 번 더 내렸습니다. 아래에 작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실수로 잘못 보냈어. 신경 쓰지 마. 저는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래에 올케 12해 동안 이 집 경사를 다 챙기고 이번 결혼식 준비를 석 달째 혼자 하고 있는 제가 가족사진 명단에서 올케로 불리지도 않고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때 가족사진에 제가 빠지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아, 그거. 원래 직계 가족끼리만 찍는 거잖아. 사진이 너무 많으면 정신없어. 저는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머님, 저 결혼한 지 12년 됐는데요. 직계 가족이 아닌가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살짝 굳었습니다. 지연아, 왜 그렇게 따지듯이 얘기해? 나는 그냥 사진이 복잡해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저는 웨딩홀에서 보내준 좌석 배치도 파일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이 저는 방 안에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신부 가족석은 앞 세 번째 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맨 끝 테이블, 시댁 먼 친척들과 같은 줄에 있었습니다. 웨딩홀 출입구 쪽 구석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케이터링 잔금도 제 손을 거쳐 나가고 꽃장식 업체와 마지막 미팅도 저였고 사회자 큐시트도 제가 정리했는데 저는 당일에 손님용 끝자리에 앉히는 거였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결혼식 가족사진 명단에 없어. 좌석도 맨 끝이고. 남편이 리모컨을 들고 저를 봤습니다. 그래. 엄마가 그렇게 하셨나 보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가족 사진이면 직계만 찍는 경우도 많잖아. 저는 남편을 가만히 봤습니다. 여보, 나 석 달 동안 정아 결혼 준비 다 했어. 알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고생했지.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고생했지.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폰을 열었습니다. 웨딩홀 담당자 카카오톡, 케이터링 업체 담당자, 꽃장식 업체, 사진 촬영 감독, 사회자, 전부 제 연락처 목록에 있었습니다. 다들 저를 신부 측 담당 어머님으로 저장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딸. 왜 목소리가 이상한 것 같아서.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딸, 밥은 먹었어? 응. 엄마, 나 다음 달에 날 잡아서 같이 어디 가면 어때? 오래간만에.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당연히 좋지. 어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아직 모르겠는데.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동료 미선 씨가 커피를 건네면서 물었습니다. 지연 씨,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또 시댁이에요? 저는 컵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시누이 결혼식 가족사진 명단에 제 이름이 없어요. 미선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연 씨가 준비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미선 씨가 혀를 찼습니다. 지연 씨, 그냥 그날 안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날 점심에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열었는데 배너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고급 갈라 디너, 서울 시내 전망 레스토랑, 단 하루 특별 패키지 한정 예약. 저는 화면을 한참 보다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결혼식 날짜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3인 예약. 저, 엄마, 아빠, 남편은 결혼식에 가야 할 테니까 결제 버튼을 누르면서 생각했습니다. 가족 사진에도 없는 사람이 결혼식에 가서 뭘 해요? 저는 그날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로부터 이틀 뒤 저는 조용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웨딩홀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현장 연락은 신부 어머님이 직접 받으실 거예요. 번호 알려드릴게요. 케이터링 업체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꽃장식 업체도, 사진 촬영 감독도, 사회자도, 저는 모든 업체의 비상 연락처를 시어머니 번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자한테 당일 잔금 결제는 현장에서 신부 어머님이 직접 하실 거라고 안내했습니다. 미선 씨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지연 씨, 진짜로 하는 거예요. 저는 폰을 가방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가족 사진에도 없는 사람이 현장 코디를 왜 해요? 결혼식 일주일 전 남편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그날 나는 일찍 시댁 가야 하는데 당신도 같이 가. 저는 캘린더를 보는 척 하면서 말했습니다. 나 그날 일정 있어. 남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정?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랑 저녁 약속. 남편이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게 결혼식 날이잖아. 알아. 근데 어머님이 저 가족 사진에도 없고 좌석도 맨 끝 테이블이잖아요. 그냥 제가 없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남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그래도 같은 집 식구인데 결혼식에 안 오면 이상하지 않아?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이상한 걸 먼저 만든 게 어머님이에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사흘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케이터링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잔금 결제 방법을 나한테 확인하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네. 앞으로 업체 연락은 어머님이 직접 받으실 거라고 제가 정리해뒀어요. 당일 잔금도 어머님이 현장에서 결제하시면 되고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갑자기 왜? 항상 당신이 하던 거잖아. 저는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결혼식 당일 참석 못할 것 같아서요. 제가 없으면 업체 연락을 받아봤자 현장에서 처리가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참석을 못한다고? 왜?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선약이 있어서요. 어머님, 업체들 연락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전화 왔어. 당신 결혼식 안 온다고 했어?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나 그날 부모님이랑 저녁 먹을 거야. 남편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아? 정아 결혼식인데.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가족 사진에도 없고 끝자리 앉히는 결혼식에 제가 가서 뭐해요.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옷장에서 여름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랑 갈라 디너에 입을 옷이었습니다. 아이보리 린넨 원피스. 작년에 사두고 한 번도 못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입어봤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도 돼? 저는 원피스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와서 옷을 봤습니다. 그거 뭐야? 내일 입을 거야. 남편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연아, 솔직하게 말할게. 나는 어머니가 하신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근데 결혼식 날 당신이 안 오면 나는 어떻게 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야지. 어머님 결혼식에 집중하면 돼. 나는 우리 부모님이랑 시간 보낼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나한테 엄마 편들라는 말이야. 당신 편들라는 말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보고 싶은 거야. 남편이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6시 30분 예약이에요. 아빠 양복 꺼내뒀죠? 엄마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딸, 아빠가 오늘 아침부터 흥분해서 양복 꺼냈어. 저는 웃었습니다. 잘 됐다. 제가 오시에 모시러 갈게요. 저는 화장을 했습니다. 립 컬러는 평소보다 조금 선명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시댁으로 떠났습니다. 나가면서 한번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후 5시, 저는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짙은 네이비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계셨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현관을 두리번거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나 이런 데 가도 되냐? 저는 아버지 팔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완전 멋있어요. 엄마가 아버지 넥타이를 고쳐매면서 웃으셨습니다. 여보, 오늘은 딸이 사는 날이야. 아버지가 기침을 한번 하셨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창밖으로 저녁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 앉으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리 딸이 이런 데를 다 예약해줬네. 저는 메뉴판을 펼치면서 웃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요. 엄마가 저를 보셨습니다. 지연아,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 표정이 이상하게 밝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오늘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각 결혼식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케이터링 업체 담당자 전화를 받고 계셨습니다. 당일 잔금 결제 단말기 사용법을 몰라서 웨딩홀 직원을 불러야 했습니다. 꽃장식 업체 담당자가 추가 세팅 확인을 위해 3번 전화했는데 시어머니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시누이한테 전화를 넘기셨습니다. 시누이는 드레스를 입는 중이었습니다. 사진 촬영, 감독이 촬영 큐시트를 확인하러 왔는데 담당자가 없었습니다. 보통은 제가 미리 인쇄해서 들고 나타나던 서류였습니다. 가족 사진, 촬영 시간이 됐습니다. 사진사가 가족들을 세울 때 친척 한 분이 물었습니다. 올케는 어디 갔어요? 시누이가 잠깐 굳었습니다. 올케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또 다른 친척이 말했습니다. 어머, 결혼식 준비 다 올케가 했다고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피로연이 한창일 때 시누이 친구 하나가 폰을 보다가 소리쳤습니다. 정아 올케 인스타 올렸다. 우리 가족이라고 해시태그 달았어. 하객들 몇 명이 모였습니다. 레스토랑 창가에 3명이 앉아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부모님 가운데 제가 앉아서 웃고 있었고 아버지는 양복 차림으로 야경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와, 너무 예쁜 곳이다. 아버님 양복 너무 멋있으세요. 3분 다 행복해 보여요. 시누이가 시어머니 소매를 잡았습니다. 엄마, 올케 인스타 봤어요? 시어머니가 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셨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선명한 립 컬러, 웃고 있는 표정, 그리고 양쪽에 친정 부모님, 시어머니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 안 왔네. 친척 한 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올케 없으니까 오늘 이것저것 좀 표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에서 디저트를 먹으면서 폰을 봤습니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좀 어수선했어. 케이터링 결제 늦었고 꽃 세팅도 좀 이상했어. 어머니가 많이 당황하셨어. 저는 문자를 읽고 폰을 내려놨습니다. 아버지가 디저트 플레이트를 보면서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딸, 이게 다 먹는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네, 아빠, 다 드세요.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에 남편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결혼식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찌어찌 됐어. 케이터링 결제가 늦어서 음식 나오는 게 좀 늦었고, 꽃장식도 제대로 안 됐고, 사진 감독도 큐시트가 없어서 임의로 진행했대. 저는 주방에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제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물컵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뭔데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오늘 어머니한테 말했어. 지연이가 가족 사진에서 빠진 것도 좌석 배치한 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뭘 하셨어요?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화내셨어. 근데 나중에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님. 시어머니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무겁고 낮았습니다. 결혼식 때 네가 없어서 많이 어수선했어. 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가족 사진 명단에도 없고 좌석도 맨 끝이었는데
가서 앉아 있을 자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아, 그게 말이야. 나도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해 봤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머님, 생각해 보신 게 뭔데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네가 해준 게 얼마나 많냐. 이번에도 결혼식 준비를 다 했는데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저는 한 박자 멈추고 말했습니다. 많이 당연하게 생각하셨죠. 어머님, 저도 처음부터 다 말했어야 했는데 참은 것도 있고요. 시어머니가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미안하다는 말은 받을게요. 근데 그 말 한마디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판단해서 할 거예요. 시댁일도, 경조사도, 명절도. 제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제가 결정할게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선 씨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지연 씨 통화 끝났어요? 저는 커피를 받으면서 웃었습니다. 끝났어요. 잘 됐어요?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작은 된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지연아, 이번 달에 올 수 있어? 오랜만에 밥이나 먹자. 저는 다이어리를 폈습니다. 이번 주는 부모님이랑 약속이 있고요. 그 다음 주는 회사 결산 기간이에요. 그 다음 주는요? 저는 잠시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쪽은 가능할 것 같아요.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날 저녁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연락 왔지? 응.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저는 소파에 기대면서 말했습니다. 달라진 게 맞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전보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진짜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챘어. 미안해. 저는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알면 됐어. 대신 앞으로는 내 편이어야 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이번엔 진짜야.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가 들어와 거실에 앉으셨습니다. 지연아, 이거 받아.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돈은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그리고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저는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이번에 정아 결혼식 끝나고 많이 생각했어. 너 12년 동안 이 집에 해준 게 얼마인데 나는 내 딸이랑 다르게 대했어. 솔직히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야. 의식을 못했어. 근데 결혼식 날 네가 없으니까 비로소 보이더라고. 저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봤습니다. 어머님, 진심이세요? 시어머니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럼 저는 창밖을 잠시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실 거예요? 며느리로요? 아니면 가족으로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족이지.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정아한테 하시는 것처럼 저한테도 똑같이 해주세요. 새 것은 딸한테, 낡은 건 며느리한테. 그게 없어져야 해요. 사진에서 빼고 끝자리 안 치고 그것도요. 시어머니가 오래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할게. 저는 천천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근데 이걸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미 달라졌거든요.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알아. 그래도 가끔 봐. 네. 제 스케줄 보고 연락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나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가셨어? 응. 뭐라고 하셨어? 미안하다고.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마루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할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게 좋아. 당신 편이야. 제대로. 저는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뺨에 닿았습니다. 폰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또 가요. 이번엔 온천 어때요?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딸 당연하죠. 엄마 사랑해요. 저도요, 엄마. 저는 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2해가 지나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당연하게 내 것을 내주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곳에 가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제 가족과 시간을 보낼 거예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니까요.